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이제 밤 10시 9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밤 두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소미아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매우 뒤늦게 이제 책임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지난 11월 22일 그러니까 지소미아 마지막 효력 날입니다. 그날 국가안보 우리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위원회 전격적으로 개최됐어요. 그 개최에서 우리 정론관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국가안보위원회의 입장을 제가 우리 의원들과 함께 밝힌 적이 있는데, 그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가요. 이번 지소미아 사태를 불러일으킨 장본인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사법 책임까지 제가 거론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책임 가장 크죠. 그러나 과거 시청자 여러분 환란 사태 기억나시죠? IMF 위기. IMF 위기 때 IMF 위기를 막지 못한 고위 관료인 경제 관료들 전부 사법 처리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줬느냐.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심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외교안보의 무능을 국내외에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이미지 한마디로 먹칠한 거예요. 이 신뢰의 실추는 그야말로 숫자로 나타낼 수 없겠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상을 끼쳐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국가안보위원회에서는 이 NSC에서 과연 지소미아 결정을 할 때 회의록 어떻게 됐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제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국회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 강요들의 발언을 보면 누가 얼마만큼 센 강조로 반대를 했는지,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또 누가 알면서도 거기에 동조하고 무책임하게 넘어갔는지 우리가 충분히 다 짐작하고도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제2, 제3의 안보 무능 파탄 실태를 다시는 불러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NSC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아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하고 이 NLL 관련 내용도 많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소미아 이제 만천하에 다 드러났는데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게 국가안보에 무슨 영향이 있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지소미아 파기하겠다고 결정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것이 주는 안보 위협이 더 컸지, 어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느냐가 대한민국 안보에 무슨 대단한 영향을 주겠느냐. 그리고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무능한 강요들을 전부 잘라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뒤늦게나마 이제 청와대에서 자성론이 나오고 자성론에 이어서 교체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공개 몇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정호용 국가안보실장, 그야말로 대한민국 안보의 최고 사령탑 아니겠습니까? 이 안보실장은 제가 누차 무능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난 8월 6일 날 국회 운영위 전체에서 한 얘기인데요. 정치 군사적 실효성이 있는지 심각히 검토해봐야 한다. 이거 기가 막히게 그냥 검토해봐야 된다 해도 창피한 일인데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느냐? 11월 1일 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한 얘기인데요. 아직도 다수 국민이 이러한 상황에서 연장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도대체 누구한테 어떤 보고를 받았길래 이런 안이한 발상, 이러한 무책임한 발상을 하고 그것을 대한민국 국회, 국민이 주인인 이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갑니까? 그 다음에 김유근 안보실 1차장, 이 사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징계까지 받은 사람. 이번에 또 북한 이 어선 2명 강제 북송하는데도 관여한 사람. 이 사람은 이미 무능한 사람이라 얘기했는데 왜 핸드폰 메시지 하나를 제대로 걸지 못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난 8월 22일 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지소미아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11월 22일 날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할 때 뭐라고 발표했느냐?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요 8월 20일 발표야 NSC에서 결정된 내용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결정문이 나오는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인 것이죠. 그 다음에 김현종 안보실 제2차장. 이 김현종이가 최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설치고 돌아다녔어요. 이 사람은 지난 8월 12일 날 라디오 방송에서 제가 미국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 중재를 요청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4월 11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보다도 하루 이틀 먼저 방미했어요. 미국에 가서 우리 TV 인터뷰하는 거 제가 그때 생생하게 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인터뷰하는 거. 금강산 문제 이런 거 전혀 그런 거 다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정상회담 잘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잘 될 거라고 했어요.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것을 누워서 떡 먹기보다도 더 쉽게 한 사람이 김현종 차장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 내에서 통상 전문가로는 알려져 있어요. 무슨 안보를 대단히 잘한다고. 이런 사람을 안보실장 아니면 외교장관 시키려고 한다는 언론 보도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노무현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현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산자부 장관하든가 했어야죠. 뭘 안보 문제를 안다고 안보실 2차이 돼가지고. 미국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미국을 안다는 얘기는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안다고 봐야죠. 안보에 관해서 뭘 압니까? 이런 사람을 앉혀놔가지고 지소미아 파괴해갖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신시키고 제1장본인이 대외적으로 표출된 걸 보면 김현정이가 최고의 책임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외교안보 부처 강경화, 정경도, 그 다음에 국정원 다 똑같습니다. 이 세 명 역사적, 정치적, 사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강경화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을 제거할 수 있다. 지난 11월 8일 날 국회 예결위에서 얘기했어요. 정경도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 사람은 그래도 마지막 양심이 조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청와대에서 그야말로 국가안보를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안보실에서 판단을 그야말로 단기적, 장기적, 그리고 당면한 안보 위기의 원인도 제대로 모르고 이 원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이러한 무능한 청와대 안보실이 상임당, 이 3인방이 최소한도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외교가에서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특히 외교안보와 통상정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대처해가지고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국론 분열을 자초했다. 이런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한테 보좌 역할을 잘못해갖고 이렇게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한국을 압박해서 이 간신히 살리는 즉 미국의 이러한 그 대한 압박 전략 그리고 일본의 반응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에 크게 미흡하는 그 실책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김현종 차장 같은 경우는요. 지난 7월 달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취한 이후에 WTO에 제소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WTO 제소가 신의 한 수다. 이렇게까지 홍보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김현종 차장이에요. 그리고 정의용 실장도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무관하다. 그리고 한일 간 지소미아가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의용 안보실장 거의 40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했지만 대부분이 통상 문제에 전담한 사람이에요. 이분도 통상은 뭐 2등 가능은 서러울 정도로 아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지금 현재 외교장관은
뭐 인권 문제, 대북 지원 문제나 좀 다뤄본 사람이고, 김현종, 정의용은 통상 문제나 다룬 사람들. 이 세 명 안보의 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외교장관, 청와대 안보실을 주름잡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부나 국방부, 서훈 국정원장, 이게 전부 다 미국의 반발과 한미동맹 훼손 가능성을 알고도 제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제 목소리를 하는 것인지, 이 청와대의 결정을 두둔하는 발언들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게는 청와대 안보실 3인방이지만 이 외교안보 전 진용의 이건 무한 책임이다. 이 사람들의 책임은요, 단순하게 지소미아만 갖고서도 안 됩니다. 작년 3월 달에, 3월 5일 날 평양을 가서 김정은이 받아쓰기만 해갖고 와가지고 김정은이와 같이 핵을 금방 내 다 포기할 것 같은 주한미군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요. 주한미군의 훈련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요. 지금 김정은이가 내세우는 게 뭡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받아쓰면서 도대체 이 머리는, 사고는 어디에다 두고 받아쓰기만 하고 왔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무능한 안보 진영, 한 사람은 김정은이만 쳐다보고 있고 두 번째 사람도 김정은이만 쳐다보고 있고, 도대체 미국과 일본은 누가 쳐다보면서 우리가 한미 동맹 관계와 한일 우호 협력 관계, 그럼으로써 이 한미일 삼각 외교 협력을 통해서 사상 초유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략과 정책을 만들어낼 그런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무지극치냐. 그래서 구한말보다도 더한 안보 위협의 시대에 돌입해 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지소미아를 연장시키는 것을 기정사실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지소미아 파기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통보한 거, 이거를 중지시킨다는 게 아니라 아예 리뉴했다. 지소미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대충 현 정부가 이렇게 말장난같이 해놓고 또 슬쩍 미국에, 일본에 지소미아 가지고 외교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지소미아 문제에 관해서 그 심각성을 미국이 알려줄 만큼 교육시켰으니 제대로 정신 차려서 지소미아를 잘 관리해라. 그 얘기는 빨리 지소미아를 정식으로 완전 아무 조건 없이 복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하고 강경화하고 지난 24일 날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보도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비핵화의 원칙이 FFVT잖아요. 이 원칙 반드시 지키겠다. 이 약속을 하면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긴밀한 조율을 유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얘기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협의체인데, 이것을 관통하는 지렛대는 바로 지소미아다. 이것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보도자를 통해서. 얼마나 이거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삼각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국무부가 지난 22일 날 바로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해야 되는 것을 중지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날, 국무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 갱신 리뉴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효력을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1년 통보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걸 한다. 이렇게 봐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은 뭐라고 했느냐?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국방 및 안보 자원이 계속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 이거 보십시오. 강력히 믿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방 안보 문제가 이런 수출 규제 이런 경우 연계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이 얘기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출 규제하고 지소미아 연계시켰잖아요. 일본은 아니야. 절대 그거 연계시켜. 아무 문제가 없는 별도의 사안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 국무부 22일 날 성명을 보면 일본 편에 서서 지소미아를 보고 있고 일본 편에 서서 수출 규제 문제를 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24일 날 또 국무부는 보도자료 여러 번 냈습니다. 22일 날 냈죠. 24일 날 냈죠. 24일 날 두 번 냈어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강조하고, 그래서 방위분담 인상 욕구가 지소미아 연기 결정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설리번 부장관과 강 장관은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힘에 찬사를 보냈으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했다. 이렇게 국무가 대변인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 얘기를만 보더라도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관계, 인도 태평양 전략, 그러니까 크든 작든 한반도든 동북아든 아시아 전역이든 지소미아가 갖는 외교적, 군사적, 정책적 함의를 미국의 국무부가 나서서 보도자료로 우리 한국과 한국 국민보다도 한국 정부를 교육시키고 있다. 이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의 논평에 공감을 하시면 제 방송 주변 분들께 많이 전파해서 우리가 하나된 지소미아에 대한 평가를 갖고 현 정부가 조속히 지소미아 원대 복귀해서 한미 동맹 관계를 끈끈하게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잃어버린 신뢰를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길을 빨리 만들어내도록 압박을 가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늘 경청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